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임동희 교수입니다. 네, 잘 쉬었습니까? 네, 오늘도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활기차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적은 이렇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새로운 상태량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연력학 제2 법칙은 어떤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자발성의 근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목적에 그리고 요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연력학 제2 법칙입니다. 자, 자발적 변화. 자발적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뜨거운 물체가 있을 때 그 온도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뜨거운 물체에서 그리고 낮은 물체로 흘러가죠. 근데 만약에 커피가 이래 있는데 커피에서 따끈따끈하게 이게 열이 나는데 요 외부에서 온도가 20도시고 여기 커피의 온도가 80도씨인데 여기 20도씨 온도가 15도씨로 낮춰지면서 요 커피의 온도가 81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반응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화학이라든지 물리적 반응을 봤을 때 어떤 프로세스에서 그 온도가 변화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발생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한 방향만 가진다는 거예요. 한 방향만.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반응의 자발성이 있고 그리고 비자발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 반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진행될까? 그러니까 그 반응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반응의 자발성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이 뭔가를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자발적 반응은 이를 우리가 투입을 해야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비자발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판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연력학 제2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설을 하나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 A라고 해서 B로 가는 요 프로세스에서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반응이 한쪽으로만 진행되는가? 그래서 그 기준을 만약에 토탈 에너지, 전체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라고 가설을 한번 세워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고립계가 있죠. 고립계는 isolated 시스템이죠. isolated라는 거는 뭐가, 이거는 밀폐기입니까? 개방기입니까? 밀폐계죠. 밀폐계에서 고립계라는 거는 열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일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시스템이 고립계 시스템이죠. 그 고립계 시스템에서 만약에 전체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려고 하는 경향이 만약에 자발적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가설을 할 경우 이 말은 틀린다는 거죠. 왜? 고립계의 전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죠. 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전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여기의 에너지가 크고 여기의 에너지가 작을 수는 있지만 전체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는 반응의 자발성을 결정짓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가설로 이렇게 한번 세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 에너지는 일정한데 그러니까 전체의 고립계에 대해서 전체의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죠. 토탈 에너지는 100개로서 일정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에너지가 분산된다. 분산이라는 것은 흩어진다는 거예요. 즉 100개의 가용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100개의 가용한 에너지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씩 쓸모없는 불가용, 쓸모없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토탈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99 더하기 쓸 수 있는 요거는 가용, 요거는 불가용.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개에서 한 개가 쓸모없게 되고 그럼 99가 되고 그 다음에 98개가 되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게 2개가 되고 그리고 97개가 되고 쓸모없는 게 3개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전체 에너지의 개념에서는 일정하죠. 토탈 에너지는. 그런데 단 뭐가 증가합니까? 쓸모없는 에너지가 증가하죠. 이렇게 1, 2, 3 그래서 쓸모없는 불가용한 에너지가 변화한다. 그 불가능한 에너지가 넓게 퍼져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쓸모 있는 에너지에서 쓸모없는 에너지로 분산된다 또는 분배된다 또는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자발적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의 분산이라는 측면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에너지는 쓸 수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가용한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쓸 수 없는 에너지, 불가용. 두 개가 각각 다른 에너지가 있는데 가용한 에너지는 질서정연한 겁니다. 질서정연한. 그리고 쓸 수 없는 에너지는 무질서하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일단 먼저 한번 기억을 하고 설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가용, 그리고 질서적인 에너지, 그리고 요거는 일 에너지예요. 일 에너지. 그리고 무질서한 에너지는 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근데 열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 에너지는 분산된 열 에너지라는 거예요. 분산된 열 에너지.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하세요. 1번 쓸 수 있는 에너지, 쓸모없는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 질서 있는 그리고 질서 없는. 그리고 3번은 요 일입니다. 일. work. work고 여기는 쓸모없는 열 에너지. 여기는 분산된 열 에너지. 요 세 개의 개념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다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같은 말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일단 먼저 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의 분산이라는 것은 열 에너지로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적으세요. 열 에너지로서 흩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고립계 안에서 자발적 변화가 일어날 때는 계의 전체 에너지가 그 계의 입자들의 무작정한 열 운동으로 분산된다. 자, 이 개념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이 공이 높은 위치에서 여기에 있는 공이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가 있죠.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뭡니까? 내부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또 얘가 가지고 있는 또 뭐? 운동 에너지. 그 세 개가 합해서 요 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결정이 되죠. 근데 공이 땅으로 퉁퉁퉁퉁 튕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 위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공이 땅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죠. 그러면 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만큼의 위치에 따른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분자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분자들이 있다. 뭐 이런 분자들이 있다. 뭐 CO 뭐 이런 분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공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그 분자들을 이렇게 떨게 한다는 거예요.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진동을 하게 하고 또 이게 회전을 하게 하고 또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들이 위치의 쓸 수 있는 가용한 에너지가 분자들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분자들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열 에너지로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분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일 에너지는 특정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밑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떨어지죠. 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분산된 열 에너지는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흩어져서 다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체 에너지는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그 다음에 열 에너지로 분산된 에너지를 다 합하면 토탈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토탈 에너지는 일정한 반면 처음에는 쓸 수 있는 위치 에너지가 나중에는 쓸 수 없는 열 에너지, 그러니까 분자들을 떨게 함으로써 열로 바뀌게 되고 그 열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로 다 변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공의 총체적 운동 에너지가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빠졌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있죠. 공과 마룻바닥 입자들의 열 운동 에너지로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쓸모없는 열 운동 에너지로 분산되는 개념이고 쓸모없는 열 운동 에너지는 최초의
최초 상태에서는 쓸모없는 열운동 에너지가 하나도 없었죠. 근데 공이 한번 튕기고 튕길 때마다 열운동 에너지로 분산되는 에너지가 점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은 공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고 쓸모없는 에너지는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에너지, 쓸모없는 에너지, 요 에너지, 불가용한 에너지, 무질서한 에너지, 분산된 열 에너지, 요 에너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그래서 어떤 방향의 프로세스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쓸 수 없는 분산된 열 에너지 또는 무질서한 열 에너지가 점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볼게요. 공이 마룻바닥에 가만히 있습니다. 공이 마룻바닥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여기 분자들에게 히트를 막 가합니다. 열을 가하게 되면 분자들이 막 움직이게 되고 열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바닥이 굉장히 뜨거워진다고 갑자기 공이 퉁퉁 튕겨 올라갑니까? 하늘 위로?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보통은 잘 못 보죠. 그런 경우 아예 없죠. 못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쓸모없는 이게 분자들로부터 분산된 열 에너지가 공을 들어 올릴 만큼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산된 열 에너지는. 왜? 쓸모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향이 진행될 때는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는 반드시 쓸모없는 에너지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또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쓸 수 있는 에너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다른 말로 질서정연한 에너지, 그리고 그거는 일 에너지는 쓸 수 있는 에너지인 반면에 쓸 수 없는 에너지는 우리가 무질서한 에너지고 그 무질서한 에너지가 분산된 열 에너지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프로세스에다가 인풋이 열 있죠. 이렇게 열. 요거는 굉장히 정제된 열 에너지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전달되는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방금 말한 그 에너지는 쓸 수 없는 솟아되는 흩어지는 열 에너지라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에너지. 그 두 개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분산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말은 열 에너지로서 분산되어서 흩어지는 그 에너지, 그 자발적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길잡이가 고립계에서 이게 여러분들 이거 맨 첫 단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고립계입니다. 고립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립계에서 전체 에너지를 더 혼란되게 확산시키는 변화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공 에너지가 퉁퉁퉁 튕기게 되면 쓸 수 없는 무질서한 분산된 열 에너지가 점점점 늘어나죠. 그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정연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무질서한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변화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들이 방향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일단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개념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질서는 뭐다? 일 에너지. 무질서는 분산된 열 에너지라는 거예요. 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질서 정연한 데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또 뭐 엔트로피 개념을 보면 요 A라는 기체가 요 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 왼쪽에는 B라는 기체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A들만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고 여기는 B들만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요 칸을 방향을 요거를 없애버리면 칸막이를 없애버리면 A가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고 B가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죠. 이게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기체들을 혼합시키면 막 섞여 있게 되죠.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질서정연하고 요거는 무질서한다는 거예요. 요 화학 반응을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물리화학 시간에 실제 계산을 통해서 요런 내용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개념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물리화학 시간에는 델타 G를 계산하면 이 반응과 이 반응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질서에서 무질서 방향으로 이동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보세요. 그럼 항상 반응은 질서정연한 반응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 이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사람 베이비예요. 점점 크면 사람이 커지죠.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처음에는 사람 뼈가 이렇게 팔만 보면 뼈가 작죠. 근데 점점 어떻게 되는 거 뼈가 어, 뼈가 굵어지죠. 뭐 군대 갔다 오면 뼈가 이만해지죠. 막 이렇게 커지죠. 팔뚝이 커지죠. 자, 이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입니까? 요거는 골격이 갖춰진다는 거는 뼈가 만들어지고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뼈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피부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직이라는 게 없던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없던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갖춰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반응이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질서가 쌓여가죠. 그렇죠?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는 질서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질서가 쌓여갔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하면 그게 점점점 무너지면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죠. 그렇지만 성장기에는 사람의 경우에는 질서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엔트로피, 지금까지 얘기했던 엔트로피의 개념과 안 맞죠? 왜 안 맞을까?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면 사람의 시스템, 우리가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만 봤을 때는 이거는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즉 무질서한 환경의 여러한 요건들이 모여가지고 질서 정연함이 만들어지는 자연계의 법칙을 위반하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이 맞습니까? 자연계에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라는 게 이게 서로 상충되죠. 그래서 아까 강조했죠. 이게 고립계라는 거예요. 고립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립계. 별을 한 100개 붙이고 싶은데 붙일 데가 없네. 자, 고립계는 뭡니까? 고립계는 전체 우리가 우주라 보면 되죠. 요거는 외부로서 열도 들어오지가 않고 그리고 일도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고립계죠. 자, 고립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립계 안에는 작은 시스템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연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고립계 안에 존재를 하고 그 시스템들 이외의 나머지를 뭐라고 합니까? surrounding, 주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위. 그 개와 주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립계에서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surrounding, 주위라는 거예요. 주위. 그리고 걔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대상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요 사람의 관점은 시스템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질서 정연하게 쌓여가지만 이 지금 말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은 시스템에 한정된 법칙이 아니라 요 사람이 포함된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사람이 포함된 이 우주를 얘기하는 게 지금 말하고 있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관점에서는 질서가 쌓여가지만 이 베이비가 이렇게 뼈가 커지고 또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요 주위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음식을 먹어야 되죠. 즉 주위에 있는 질서 정연한 뭐 소라든지 우유라든지 또는 뭐 풀이라든지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있던 것을 파괴해야지만 요 시스템에서의 질서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즉 주위와 시스템을 전체를 고려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질서 정연함이 쌓여가지만 그 쌓여가는 질서 정연함을 넘어서는 그 주위의 환경 파괴가 있어야지만 전체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 우리한테 질서가 쌓여가는 만큼 우리 주변에는 무질서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에너지가 점점 쌓여간다는 거예요. 요 엔트로피의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력학 제2법칙은 항상 요 고립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만 하나만 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립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공학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그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된 질서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고도로 집약된 요 폰을 갖기 위해서는 요 폰이 가지고 있는 질서 정연함의 높은 에너지보다 더 많은 외부의 환경 에너지가 파괴가 되어야지 얘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핸드폰 사면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해서 핸드폰을 사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핸드폰에 해당하는 가격 50만 원, 뭐 100만 원만 지불했다고 해서 우리의 책무가 다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더 넘어선 굉장히 환경 파괴라든지 전체의 우리 지구상 그리고 우주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파괴된 무질서는 보통 제3국 잘 못 사는 나라들의 사람들 그리고 북극에 있는 곰들 북극에 있는 펭귄들 걔들이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50만 원, 100만 원만 내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환경학과에 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좀 사실이 좀 길어졌는데 보세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자발적 변화의 길잡이입니다. 그걸 쭉 설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는 열 거래로서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요 다음에 증명을 할 겁니다. 또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은 자발적 변화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요걸 우리가 지금 다 할 거예요. 지금 이걸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개의 분자 질서를 나타내는 척도다. 엔트로피가 크다는 말은 무질서가 크다 작다. 무질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내부 에너지 이용해서 허용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10개가 들어가고 여기서 에너지가 1개가 나왔다. 그럼 요 안에는 뭡니까? 델타 E는 9죠. 9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0 빼기 1이죠. 전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거예요. 제2법칙은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허용되는 변화들 중에서 델타 E가 9면 이 변화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그 자발성의 반응은 어떻게 결정된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산된 열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한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한 시스템이 더 많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뭐다?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또 쓸모없는 열 에너지가 증가한다. 또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된다. 단 어디에서? 고립계에서라는 거예요. 고립계의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입니다. 고립계의 토탈, 미안합니다. 고립계의 토탈 에너지가 아니라 고립계의 토탈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지. 시스템, 델타 S, 시스템은, 다시. 델타 S 개는 0보다 작을 수가 있으면 이건 오케이입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했죠.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시스템 내에서의 델타 S는 0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헷갈리는 게 열역강체 이법칙은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델타 S가 0보다 큰 것은 압니다. 그런데 델타 S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KS는 이게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토탈 전체 고립계의 전체 관점에서 델타 S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